오고 가는 인연의 반복 속에서 또 다시 하나의 해를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인연 속에는 설렘이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움은 가슴속에 고이 담아두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걸어오며 느꼈던 삶의 사연 속에는 즐거웠던 날이 있었고 쓸쓸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추억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숨으며 나무들도 쉬고 햇볕도 느릿느릿 땅으로 내려와 쉬는 시기입니다. 우리들도 삶의 발자국의 무게를 내려놓고 올 한 해 뒤돌아보며 잠시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돋움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첫눈 오는 날 무엇을 하며 지냈나요? 오늘은 첫눈 오는 날의 따뜻한 시 한 편 감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정호승.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어머니가 쌀이 빗자루로 쓸어놓은 눈길을 걸어 누구의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은 순백의 골목을 지나 새들의 발자국 같은 흰 발자국을 남기며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나러 가자. 팔짱을 끼고 더러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가난한 아저씨가 연탄 화덕 앞에 쭈그리고 앉아 목장갑 낀 손으로 구워놓은 군밤을 덜어 사 먹기도 하면서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나 눈물이 나도록 웃으며 눈길을 걸어가자.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첫눈을 기다린다. 첫눈을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첫눈 같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린다. 아직도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들 때문에 첫눈은 내린다. 세상에 눈이 내린다는 것과 눈 내리는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큰 축복인가.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눈 내리는 기차역 부근을 서성거리자. 시인은 아직도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들 때문에 첫눈은 내린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눈은 설렘과 신비의 대상이었죠. 눈이 오면 누군가 보고 싶고 그리움이 눈처럼 쌓여갔던 추억이 있을 겁니다. 또한 학창시절에 한 번쯤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을 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해마다 첫눈 내리는 날엔 마음이 들뜨고 누군가 만나고 싶어집니다. 지금도 그럴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제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꿈을 잠시 꿔보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곤 합니다. 오늘은 피천득 수필집 인연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천득님은 상해 호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요. 광복 후에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그는 일상에서의 생활 감정을 섬세한 문체로 소박하고 아름답게 글에 표현했습니다. 인연, 수필 등의 작품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1991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작품 중 몇 작품만 간추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수필은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읽어보셨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글이라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이 아니고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며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수필의 색깔은 황홀 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오나우미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 빛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저도 이런 수필을 써보고 싶지만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봄에서 필자는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이나 조각을 들여다볼 때 잃어버린 젊음을 안개 속에 잠깐 만나는 일이 있다. 젊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아름답다. 누구나 잃어버린 젊음에는 안타까운 미련을 갖는다. 봄이 40살이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오는 봄이라고 피력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생명이고 출발인 봄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봄 같은 젊은 날이 그립기도 하고요. 선물을 읽으면서는 예전에 읽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며 피천득님은 참 순수한 분이라는 확인을 마음속으로 해보았습니다. 특히 무엇을 줄까 미리부터 생각하는 기쁨, 물건을 고르는 기쁨,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상상하여 보는 기쁨, 이런 가지가지의 기쁨을 생각할 때 그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선물의 가치는 가격과 정비례하지 않는다. 값없는 물건까지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단풍 한 잎을 받고 아름다운 시조를 발표하기도 하고 이름 모를 산새의 깃, 무지개같이 영롱한 조갑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내용을 읽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의 사랑하는 생활을 읽게 하고 이 제목으로 글을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학생들의 성격 같은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매우 좋아하며 공감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잔디를 밟기를 좋아한다. 젖은 시새, 고운 모래를 밟기를 좋아한다. 구두창된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걷기를 좋아한다. 아가의 머리카락을 만지기 좋아한다. 새로 나온 나뭇잎을 만지기 좋아한다. 나는 보드랍고 고운 화롯불 재를 만지기 좋아한다.
나는 아름다운 빛을 사랑한다. 골짜기마다 단풍이 찬란한 만폭동 앞을 바라보면 걸음이 급하여지고 뒤를 돌아다 보면 더 좋은 단풍을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나는 이른 아침 종달새 소리를 좋아하며 꾀꼬리 소리를 반가워하며 봄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즐긴다. 갈대에 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나는 골목 지날 때에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와 향기로운 차를 마시기를 좋아한다. 군밤을 외투 호주머니에다 넣고 길을 걸으면서 먹기를 좋아하고 찰스 강변을 걸으면서 핥던 콘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나는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 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마지막 이 내용은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바람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인연과 만납니다. 그리워하면서도 못 만나기도 하고요. 저도 파릇했던 시절에 만났던 그가 그립고 만나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필 인연을 생각하고는 그런 마음을 접기로 하고 가슴 속에 가만히 숨겨두기로 했답니다. 인연에서 그가 17 되던 봄에 동경에서 아사코라는 어리고 귀여운 소녀를 만났다가 헤어졌고요. 두 번째 만난 것은 그녀가 대학 3학년 때 동경에 갔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날은 밤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다 합니다. 다음에는 미국 가던 길에 들러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인데도 백합이 시들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사코와 그렇게 3번 만났는데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라고 피력하고는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라며 끝을 맺습니다. 결국 인연은 때로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천득 수필집 인연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과 인연은 언제 읽어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올해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생각하며 우리도 글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포 북도둠의 이진숙이었습니다. 살아온 12달을 돌아보며 지나온 시간을 덮어봅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을 꿈꾸게 합니다. 시간은 흘러도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반짝이듯이 곧 새해가 밝게 뜰 겁니다. 올 한 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다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